강한 기운을 가지고 태어난 달이 정월생이야. 부모 덕이나 조상 덕이 조금은 강해. 가월생은 사회적으로나 귀인 운이 조금은 강한 팔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 2월생, 11월생 똑같은 일에 막힌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진짜 왜 그런지 원인을 한 번은 체크를 해보고 가시는 게 돌아가지 않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나보살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우리 소띠분들 중에서 태어난 달로 봤을 때 우리 소띠분들은 좀 몇 월생분들은 좀 복을 쥐고 태어났고 반대로 몇 월생분들이 좀 유난히 힘든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소띠분들이 공통적으로 좀 가지고 있는 이분들만의 특징이나 성향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띠는 인내심과 끈기가 엄청 강한 사람이에요. 소는 우직하잖아요. 그렇듯이 소띠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남들이 포기할 때도 물론 버티는 힘이 강하게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신중한 성격이라 큰 실패는 적기는 하지만 거기에서 단점이 있어. 뭐냐? 기회를 너무 조심하다가 보면 오는 기회 자체도 놓치는 격이 있다라는 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 중에 단점일 것 같아. 또 책임감이 강하고 주변 사람들을 엄청 잘 챙기는 소띠만의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자기 희생이 조금은 많아서 나중에는 약간 허탈감? 사람으로 인해서 조금은 뭔지 모르게 마음이 되게 허무하다라는 생각을 조금은 많이 가지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나 자신부터 조금은 먼저 챙기고 남을 돌아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환경적인 기운이라든지 아니면 사랑의 기운이 조금은 민감해서 복이 있어도 길이 막히면 이 사람들은 감정선에 무너지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는 경우가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부지런하지만 기운이 막힌다면 노력 대비 성과가 없는 사주를 지니고 계신 분들이 조금은 있기야 하죠. 그리고 소띠분들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분들은 조금 인생에서 좀 여러 가지 좀 고난이나 역경도 좀 많이 겪으신 분들이 좀 많이 있겠네요. 있어. 복불복이야. 케바케라고 얘기할 수 있지. 왜냐면 내가 이런 좋은 기운을 장점을 장점으로 살리면 상관이 없는데 이 장점을 단점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 때문에 남한테 희생을 많이 한다고 했잖아. 그런 희생 때문에 사실 내가 조금은 내 패를 까고 움직였을 때 뭔지 모르게 우리가 누군가한테 바라고 하는 거는 아니지만 이거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돈 잃고 사람 잃는 격? 또 어떻게 보면 뭔지 모르게 너 이거 가져 하고 줘야지 내가 마음에서 조금은 털리지, 그렇지 않으면 이 뭔가 인간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눈물이 남들보다 좀 많아. 그럼 혼자서 이렇게 혼자 삭히고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당연하지. 그리고 소띠분들 중에서 스님 태어난 달로 봐도 이게 좀 다른 부분들이 좀 많이 있나요? 있어. 그 중에서 소띠가 가장 조금은 강한 기운을 가지고 태어난 달이 정월생이야. 이 정월생은 겨울이 끝나고 새해 첫 기운을 나한테 안기고 태어나는 형국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부모 덕이나 조상 덕이 조금은 강해. 이게 사람마다 운빨이 먹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인간의 덕이 많은 사람이나 아니면 하늘의 덕, 그러니까 말하자면 천운, 안 그러면 지신의 운이 조금은 강한 사람이 있는데 이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렇지만 이 정월달의 소는 부모라든지 아니면 조상의 기운을 조금은 가지고 머금고 타고 태어난 소이기도 해요. 근데 이 소는 성실함과 복이 함께 있어서 약간 평생 꾸준히 조금은 상승하는 팔자야.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아니고 단계 올라갈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는 한데, 하지만 여기에서 조금 걸려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 이게 뭐냐? 지나친 겸손이라든지 아니면 이 조심성 때문에 내가 눈앞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 아까도 얘기를 했다시피 뭔가 사람은 운이 들어오는 건 그 한순간이고 한때이잖아. 근데 이 시점을 내가 너무 생각을 하고 조심스럽게 조바심 있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이 결정의 판단력이 좀 흐려지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그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주식이 내가 살려고 하는 시점에 조금은 던질 때는 던질 줄도 알고 살 때는 살 줄 알아야 되잖아. 근데 남들은 그때 타이밍에 갖다가 밀어 넣는데 이걸 밀어 넣었을 때 이거 올라가네 하는 시점에 이거를 쟀다가 나중에 넣잖아? 그럼 이때는 빠지는 시점이야. 그래서 너무 재지 말고 어느 타이밍에서는 좀 결단력을 좀 깊게 밀고 나가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
그래서 이거를 포인트로 좀 조절을 하자면 복이 많지만 성격이 너무 조심스러워서 약간 길을 늦게 열거나 내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그 복이 조금은 흩어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다른 월생은 4월생이야. 이 4월생은 봄의 기운이 되게 강하게 들어온 거거든. 그래서 사회적으로나 귀인 운이 조금은 강한 팔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 이거는 배우자의 운이라든지 아니면 금전운이 조금은 좋고, 또 안 그러면 큰 사람을 만나서 길이 열리는 인덕을 조금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근데 주변 사람을 챙기느라고 본인 복이 조금은 새어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나 자신을 먼저 조금은 강직하고 우직하게 채워놓고 넘을 생각해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 왜냐면 복이 많지만 사람 문제로 인해서 복을 흘러내고 그 흘러내기 때문에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는 것처럼 꺾여버리기가 쉬운 월생 중에 하나이거든. 이분들 같은 경우는 좀 어떤 식으로 나아가는 게 좀 도움이 좀 됐습니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사실 동업은 안 돼. 그리고 또 뭔가가 사람한테 금전을 빌려줄 때에도 믿는 도끼 발등 찍히는 격이 조금은 클 수가 있고, 동업을 할 때에도 구두적인 계약서가 아닌 정말로 원 계약서에 뭔가가 몇 대 몇이다 이런 식의 뭔가의 공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하기도 해. 그리고 또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사람으로 인해서 감정선이 조금은 흔들리면서 깨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람을 조심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 또 한 가지의 월생은 7월생이야. 이 7월생은 여름의 끝자락이기도 하고 소가 가장 일이 많기도 하고 움직여지는 그런 시점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가을이잖아요, 우리가 양력으로 따지면. 근데 그 시점에는 사실 뭔가가 되게 많이 추수도 하고 움직이는 시점이거든. 이 말년의 복이 강한 팔자야. 젊어서는 고생하지만 40대 이후 재물과 귀인복이 조금은 크게 들어올 수가 있는 실정이거든.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욕심을 내지 말고 복을 스스로 조금 밀어내는 경우가 있어. 왜냐하면 조급하게 욕심을 내다가 보니까 뭔가가 이 복이 나한테 들어올 것도 타이밍이 안 맞기 때문에 꺾여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는 조금은 스텝 바이 스텝 천천히 조금 움직였을 때 39이 넘어가서 41가 들어서는 운기에는 내 운기 자체가 복을 조금은 가지고 오고, 그때서부터 귀인이라든지 뭔가가 사업적인 운기도 조금은 피시는 형국이다가 보니까 너무 빠르게 재빨리 조금은 행동하지 마시고 그 타이밍을 조금은 잘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거지. 그럼 또 다른 또 좋은 월생이 또 있나요? 아니면 이 세 가지가 가장 좋은 월생이고요. 근데 이게 좋은 거에 반면에 또 안 좋은 사람들도 있잖아. 반대로. 반대로. 근데 이게 그 월생이라고 해서 다 안 좋지만은 않기는 하거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몇 월에 며칠에 태어났냐, 그리고 이게 시하고도 사실 걸려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대략적으로 좀 폭을 넓게 얘기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게 좀 맞아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한 80% 이상 정도가 되기는 할 거야. 근데 소띠 중에 뭔가가 2월생인 분들은 부모덕이라든지 아니면 초년의 고생이 많아. 부모덕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그늘이 많지가 않거든. 그리고 스스로 뭔가가 내 일을 많이 개척을 해야지 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고, 5월생은 재물 손실이 조금은 많고 사람 문제가 조금은 클 수도 있어. 그래서 내 운에 있어서의 그 변폭이 약간 롤러코스터 같이 조금은 위아래가 조금은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조금은 많을 것 같고, 9월생 같은 경우에는 인복이 조금은 약하고 경쟁자가 엄청 많아. 그래서 인과관계에 있어서 정말 주의하고 또 생각하고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조금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11월생 같은 경우에는 초년운이 조금은 힘들지만 복은 늦게 움직여지는 타이밍이야. 그런데 마음고생이 많기 때문에 너무 지치는 형국이라서 내가 약간 조금은 뭔가가 몸의 병이라기보다는 심리적으로 뭔가가 불안 증세라든지 아니면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대인기피증 같이 약간 사람이 조금은 침울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클 건데,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조금은 나만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또
또 반대로 좀 유난히 좀 더 팍팍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 월생은 또 소띠분들 중 몇 월생들이 좀 있을까요? 2월생, 11월생 이런 분들은 사실 조금은 내가 왜 어디에서 막히는지를 조금은 체크를 해보고 반복적인 실수라든지 반복적인 부분에서 자꾸 가다가도 똑같은 일에 환경은 다르고 사람도 다르지만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막힌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진짜 왜 그런지 원인을 한 번은 체크를 해보고 가시는 게 여러분들이 돌아가지 않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복이 있어도 뭔가의 기운이 막히는 이유가 있잖아.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복이 사주에 많다고 하더라도 저절로 뭔가가 이 인생이 술술 풀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것도 타이밍이 있고 뭔가가 운기 자체가 있거든. 근데 이게 안 풀리는 시점에서는 예를 들어서 조상에서 만약에 인구가 줄지 말아야 되는데 인구가 준다든지 아니면 상문의 기운 때문에 본인이 뭔가에 그 복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흩어지는 경우가 있어. 또 한 가지는 집터라든지 아니면 내가 사업터를 뭔가가 다시 변화를 하고 움직였거든. 근데 그게 나하고 안 맞는 터야. 그리고 성주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시점에 내가 막 너무 잘 되고 뭔가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거를 저지른 거야. 근데 이거를 가면 나는 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산. 가서 이 성주의 기운 자체가 기운이 꺾여버리면 내가 아무리 가서 뭔가가 궁궐 같은 집에 궁궐 같은 사업터라고 하더라도 거기서부터 완전 내리막선을 꽂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시점에선 가장 중요한 시점이거든. 내가 잘 되고 있을 때 사실 옛날 어른들 말씀에 뭔가가 잘 되고 있을 때는 구멍가게라도 건들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 근데 이 타이밍에 내가 가는 방향이 잘 맞으면 상관이 없어. 아니면 옛날서부터 그 성주라든지 모든 문서의 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뭔가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근데 내가 이 기운으로 여기를 가려고 하니 노하지 마시고 같이 가셔서 여기에서도 도와달라. 이렇게 인사라든지 이런 예방법을 조금은 하고 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꺾어지시는 분들이 너무 안타까운 분들이 진짜로 많더라고. 또 한 가지는 내가 타고 태어난 기운이 너무 강해서 그 그릇은 가지고 있지만 그 복을 담을 때 깨져서 나가는 경우도 있어. 이거를 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구나 다 몇 가지의 살들은 가지고 타고 태어나기는 해. 근데 이게 이런 경우에 빈번하게 작용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 왜냐면 내가 운이 들어왔을 때 진짜 더 짜증나는 거는 이 살이 같이 작용을 한단 말이야. 그럼 얘가 이기냐 얘가 이기냐야. 근데 얘가 이겨버렸을 때는 상관이 없어. 내 운이. 근데 대부분이 이런 살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살이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얘가 이기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이거를 정상이라고 놓고 봤을 때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는 참 쉽게 가는데 요거 남겨놓고 꺾어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럴 때는 사실 나한테 어떤 살이 있고 어떤 부분 때문에 이게 계속 대반복이 되는지 그거를 알고 짚고 간다고 하면 사실 내가 돌아가지 않고 풀어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지. 근데 생각을 해봐. 이게 한두 번이면 아 이럴 때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 근데 매번 비슷한 시점에 사람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지만 이런 부분에서 계속 꼬여버린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엉켜지면 사실 사람이 김 빠질 수도 있고 뭔가가 내가 벌어들일 수 있는 게 눈앞에 이만큼이 있는데 이거 자체를 놓치고 넘친다라고 한다면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니야?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점사라도 한 번은 조금은 꼭 보셔서 어느 시점에 뭐 때문에 그런지 이거를 좀 체크하고 가시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덜 손해보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선생님 또 월만 보고 말씀해 주신 거니까 생년월일을 다 넣어서 봐야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마지막 이분들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끝내기 전에 여러분들은 한 가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실제로 이거는 사례가 있었던 부분인데요. 예전에 상담한 소띠 중에 7월생인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은 사주로 보면 정말 복이 엄청 넘치고 사업도 어느 정도 되게 잘 되고 있는 실정이긴 했는데 어느 순간에 계속 하는 일마다 꼬이고 뭔가가 돈이 자꾸 손에 들어오면
나갈 일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야. 진짜 뭐 누가 귀가 장난을 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런지, 도대체 뭐가 이렇게 해서 안 돼서 그런지를 이제 소개를 받고 오셨는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보니까 그분은 이 조상의 묘에 탈이 나 있더라고. 근데 산소를 건드리지 않은 집이기는 했어.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공묘가 하나 있고, 그러니까 산소에 행방불명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시신은 없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묘로 해가지고 그냥 공묘로 두니까 이게 귀신집처럼 들락날락했던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옆에 산소가 있었는데 너무 명당자리라고 했대. 근데 내가 봤을 땐 이거를 처음에 이렇게 팠을 때는 황토지만 안에 보면은 이 물이 고여 있는 것처럼 뭐가 질퍽질퍽하게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거를 파 제끼자 해서 나하고 실갱이라다 결국은 그 포크레인으로 파서 보니까 안에 물이 고여가지고 돌아가신 지가 오래됐는데도 전혀 이게 그 썩지가 않고 깔끔하지가 않게 완전히 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근데 진짜 신기한 거는 그 분이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자손들이 하나같이 좀이 먹고 아픈 자손도 있고 뭔가 금전이 자꾸 메말라가고 사업이 잘 됐다가도 꺾여버리는 실정이 놓여서 왜 그런지 몰랐던 원인을 그때 해결을 해서 찾아놓고 나니까 그렇게 해서 그걸 예방을 해주고 그 산소를 다시 이장을 하고 움직여 놓고 나니까 한 1년 정도 지나기 전서부터 그 전에도 일이 풀리기는 했지만 내가 어쨌든 나갈 게 너무 많고 일이 너무 꼬여 있다가 보니까 그게 조금은 정리가 되면서 1년이 지난 후에서부터는 진짜로 승승장구하게 움직였던 케이스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한 코에 걸리면 어디서부터 걸리는 건지를 모르잖아.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체크하고 가보시는 게 나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소띠인데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살고 계신 거는 알겠어요. 그렇지만 열심히 살아도 만약 예를 들어 내가 자꾸 인생이 꼬인다. 안 그러면 뭔가 막히는 불길한 느낌이 든다. 그런 분들은 그 복이 이미 있으니까 길만 열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을 찾아드릴 테니까 정말 궁금하시다고 하면 저 하나보살을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